하지만 아직 메타버스라는 뚜렷한 성과도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다가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데 비해서 막상 성과로 보면 그다지 대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요,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 아이폰 1, 2 정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폰 1, 2는 기억이 안 나시죠?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이요, 아이폰 3 정도가 되어서잖아요. 많은 분들이 3부터 시작한 줄 아시는데요. 아니 1, 2가 없이 갑자기 3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뭐 슈퍼맨 3부터 시작하진 않으니까 분명히 1, 2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알려진 건요,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그 게임을 기점으로 대중들에게 보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급되기 시작해서 불과 10여 년 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을 이루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커머스는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바로 그 2009년에 3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커머스를 했을 때 3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보면 2020년 기준으로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08조가 조금 넘는 정도가 됩니다. 30억 원과 108조인 거죠. 이런 스마트폰과 비즈니스 기회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메타버스에서 그 기회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글로벌 10대 기업 중 7개 기업이요,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한 상태고요. 당연히 이 기업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투자가 잇따르겠죠. 그러니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술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입니다. 샌드박스 게임 기반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요,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다른 유저들이 그 게임을 하면서 게임 자체에 돈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게임 아이템에 돈을 지불하는 구조예요. 로블록스는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번 돈을 로블록스와 게임을 제작한 유저와 나누게 되는 겁니다. 2020년 4분기, 한 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인데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게임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누어준 돈이요, 3천억 원입니다. 몇몇 인기 게임의 개발자들은 아직 고등학생이거나 잘해봤자 대학생 정도인데요. 한 달에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페토는요, 아바타에 입힐 옷이나 꾸밀 아이템으로 주로 경제적 거래가 일어나는데요. 아바타 의상 같은 것을 유저들이 디자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페토 역시 유저들이 쉽게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도록 툴을 열어주었는데요. 이렇게 팔린 의상으로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타버스 내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직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건축가 같은 직업은 당장 매우 필요한 직군이에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의 사무실을 구현하거나 장소를 구현하려면 메타버스 빌더가 필요하거든요.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의 기획자나 개발자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한 프리랜서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바탕으로 펼쳐져야 하는 거니까 작가도 조만간 많은 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보니까요, 아바타가 있다면 그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커머스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당장 그 커머스 안에서 고객들을 맞이할 크루들은 실제 사람이 조종하는 아바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근무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메타버스예요. 세 번째는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요. 메타버스가 다양하게 펼쳐지잖아요. 그 중에 투자나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메타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남기잖아요. 메타버스 내에서도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부동산 메타버스인데요. 그중 어스2라는 부동산 메타버스는요, 2020년 11월 처음 론칭할 때요, 사고 파는 기본 단위인 1스퀘어당 가격이 0.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30달러 정도 하고요.
미국 당 같은 경우는 $60까지도 합니다. 미국 당 기준으로는 9개월 만에요. 600배가 오른 거예요. 저도 그때 진작 살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 관련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펼쳐질 건데요. 마치 암호화폐처럼 초창기 투자가 나중에 엄청난 수익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메타버스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시려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의 방식이 된 후로 지금의 비즈니스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전제로 사업 구조 자체가 설계가 됩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같은 오토 서비스도 나왔고요. SNS도 결국 스마트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연결의 방식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선점할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 메타버스의 변화와 발전에 촉을 세우시고요. 흐름을 놓치지 않게 계속 주시하고 계셔야 합니다.